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까? 바꿔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될까? 네, 제목 바꿔서. 네. 자,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될까? 네. 뭐 연초에 네. 하루 이틀 확 휘는 바람에 올해 또 네. 많이 안 좋을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거 바로 뒤집어가지고 지금 8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그러게요. 이제 코스피 9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는지 자, 기업별로 봐야 되겠죠. 네. 어떤 기업부터 가볼까요? 일단은 디어유부터 디어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뒤어유. 네, 앞뒤어유. 제가 자꾸 웃으면 뭐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뭐 웃을 수도 있는데 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자꾸 아재 개그를 자꾸 아. 너무 그냥 뭐 웃음이 나온 건 어쩔 수 조금 없네요. 좋을 때는 부드럽게 또 네. 가봐야죠. 네. 나 디올 처음 나왔을 때 네. 아 뜨거워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디오유는 이거는- 네. 뭐 제로디 최근에 좀 몇 가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점수는 9점 드리고 싶고요. 구조임은 뭐 따라가는 네. 건데 이거 9점이면은 일단 저 개인적으로 뭐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테크니컬하게 네, 예. 그 1월 10일 날 대량 거래가 어쨌든 터지게 되면 19%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다음 거래량을 보시면은 그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뭐 그래봐야 뭐 9월 달 같은 경우에 16일에 나왔던 거래량 요 정도인데 뭐 어쨌든 지금 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대량 거래 실리 쏟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포인트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네. 상장한 지 1년 됐네. 지금 2021년도 11월 달이니까 1년하고 조금 넘었죠. 한 3개월 지났다 해야 되나요? 그 정도 지났고 1년 3개월. 네, 예. 그럼 1년 때는 이제 오버행 그 네, 예. 뭐죠? 락업 되는 거. 그러니까 네, 그렇죠. 상장 후에 1년 동안 음. 보통은 자사주들이 이제 네네. 그 1년 락업이 걸리잖아요. 네네. 팔지 못하게. 근데 1년 후에는 자사주들 매도할 수 있게 돼 있고 네네, 뭐 그렇죠. 회사마다 좀 다르긴 네. 하는데 의무 허약 기간이 뭐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하니까 네. 뭐 기업마다 다 틀리죠. 1년은 네네. 지났으니까 일단은 오버행은 좀 없는 것 같고. 그죠? 그게 참 그래요. 그게 참 오버행 이슈 같은 것들도 이게 항상 이슈의 우선순위 될까요?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있으면 그런 걸 안 봐요. 네. 그런데 좋은 이슈가 없고 뭐 조금 주가가 안 좋으면 또 그런 게 더 도드라지거든요. 그게 최근에 그렇죠. LG 에너솔루션이 그렇잖아요. 그 신규 상장 네. 기업들 주가가 대부분 다 그래서 휘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공모가를 낮췄어요. 네. 낮춰서 들어왔는데도 상장 전에 투자했던 VC, 네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사들하고 초기 투자자들, 뭐 앞으로 미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일단 엑시트를 하고자 해서 네, 막 그쵸. 던진단 말이에요. 막 주식이 팔아버리니까 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관직이 없어요. 그냥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네. 결국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의 악순의 그게 반복. 예, 그게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 사태 때문에 더 그게 좀 도드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네. 올해 이제 들어서서 주가가 이제 강하고 네. 뭐 우리 AI 기업들이 보통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네네.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지금 솔트룩스가 또 강하고 네. 막 치고 나가니까 이것도 뭐 AI 관련된 거 없을까? 네. 디어유도 AI에 혹시 없을까? 뭐 디어유는 AI 보다는 뭐 그쪽 연결될까 NFT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그- 뭐 이 뭐죠? 연예인하고 채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네, 그렇죠. GPT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게? 아니 상상을 좀 해보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기망이죠. 주식시장이 상상력이 제일 뛰어난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기망이죠. 그러니까 네. 연예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팬덤의 그 네네. 상대를 가지고 막 채팅하는 줄 네. 알았는데 기계가 나한테 답해주면은 이게 안 아시겠지만 되겠지. 지금 유니버스만 흡수가 돼도 400만 명이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그분은 다 일일이 어떻게 다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챗 GPT가 될 가능성도 있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자, 하여튼 디어유 네. 지금 거래량이 며칠 전에 한번 솟았고 네네. 시세도 올라왔는데 지금 2, 3일 뉘었다가 오늘 다시 또 이제 양상이란 말이에요. 전략은 어떻게? 네. 전략은 일단 이제 오늘 좀 조정을 더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로 붙어버리니까 일단 그만큼 뭐지? 이렇게 힘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1월 11일 어쨌든 발생했던 거래량의 힘이 여전히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하지만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강세 또 이런 연관성도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NFT하고 어차피 가상화폐가 연결될 수가 그쵸. 있으니까. 예. 또 뭐 그러니까 그런 쪽의 기업들이 네. 다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화려했던 그 네네네. 호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네, 올까? 그렇죠. 급등할까? 이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가상화폐 같은 것들도 이게 기존에 NFT에서 하고 있던 그 강다니한지 이런 소속 아티스트 NFT를 하고 있다가 이걸 다 네네네. 흡수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키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지금은 뭐 유메이드 사태 때문에 조금은 NFT라든지 그 가상화폐가 좀 눌려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도 완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34,000 이하를 좀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5일선을 일시적으로라도 한번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은 뭐 34,000 잡아놓고 있겠습니다. 놓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42,000원 정도 일단 잡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패턴이 이렇게 네. 보니까 약간 그 소비 쪽으로 좀 도는 것 같아요. 소비하고 일부 이제 소외됐었던 쪽으로도 매수가 이제 네네. 확산이 되면서 빙빙 도는 거죠. 네네. 뭐 원전, 뭐 방산 이쪽이 확 강한 테마였다가 원전은 오늘 재료 나오고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 약간 소프트한 것들. 좋게 말하면 순환매죠. 뭐 대형주가 그렇죠. 좀 쉬고 있으니까. 순환하는 거죠. 네. 자, 네. 그다음에 자 디어유는 화살표 9점 그죠. 받았고, 네. 자 두 번째 기업은 이거 큰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순환매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스 같은 종목들이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IT, 금융,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갔다가 IT가 지금 먼저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형주가 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비 관련들이 그 순환매 관점에서 또 다시 또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하이닉스는 보니까 그럼 화살표를 어떻게 네, 쓸까요? 점수는 그래서 8점. 8점. 네네. 8.9점 뭐 뭔 차이가 있나? 1점 차이요. 1점 차이인데 1점 차이인 건 알죠. 뭐 산수를 못 할까 봐. 근데 이제 명확한 의사 표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네네.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 뭐 허리라는 게 이제 5점 기준으로 네. 5 언더면은 부정적이 네네. 그런 걸 자신 그러니까 얘기하지 제가 않을 거고. 점수를 이렇게 그 높은 거하고 낮은 쪽으로 하게 되면 그냥 네. 그러니까 속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가 좀 높으면은 지금 눌렸다가 가는 속도가 더 빠를 거고 아니면 점수가 조금 낮으면은 가는 속도가 조금 늦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의 측면. 예, 속도. 대형주라는 거를 네.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네. 1점 깎아서 8점. 하지만 시세 살아있고 살아있네. 네. 이걸로 해서 뭐 자,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래서, 4분기 영업 적자 그러니까 얘기가 미리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적자가 나온다고 하도 이렇게 충격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안 받을 것 같고 방금 그 박성 서대도 말씀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작년 말에서 올해 넘으면서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어떤 그 종목 가지고는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시장의 어떤 기술적 반등에 좀 동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 반등에서 지금은 시장 전반적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기술적 반등에서 추적 상승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아마 지금 최근에 그 인텔이 출시했죠. 드디어 사파이어 사파이어피즈. 삼성전자 하이스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출시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삼성전자보다 하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단은 세계 최초로 이제 자체 개발한 DDR5 서버용 DRAM을 이제 인텔한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납품의 어떤 속도가 삼성전자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월달 이후에는 서버용 DDR5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최근에 그 사파이어 래피즈를 얘기를 하고 SK 하이닉스 IT를 얘기하면서 반도체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중국집을 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중국집에 짜장면이 많이 팔리는 것도 중화요리. 네. 네. 중화요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많이 팔린 것보다는 그래도 요리가 많이 팔리면 매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비유를 제가 왜 하냐면은 짜장면을 저가에 파는 건 미끼 상품. 네. 그게 아니고 짜장면은 DDR4고 네. 이제 요리가 이제 DDR5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리가 될 수 있는 DDR5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네. 지금의 어떤 DRAM 같은 메모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사파이어 FPG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DRAM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추후에 봐야 되고 지금은 시장 반등 구간에서 계속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도 지금 현재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 추세가 꺾여 있듯이 지금 121선 보라색 선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저항을 맞아야 될 구간에서 지금 현재 하이스 같은 경우는 저항을 맞고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61선이라고 있는 83,000원대, 84,000원대만 지지를 좀 받게 된다라면은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N장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84,000원을 84,000 이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네네. 선이 있잖아요. 네네.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네네. 이동평균선이 이제 수렴하겠죠. 네, 그렇죠. 수렴한 다음에 확산을 할 텐데 다시 역배열 확산이냐 정배열 확산이냐 뭐 이거 예전에 테크니컬 뭐 네. 할 때 다 했던 거.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차례대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장기에 좀 한 번 정도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소위 말하는 수급선이라는 거죠. 61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근거는 저들이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 구간에 들어갔다는 부분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 주식을 정도. 아직도 초보로 하시는 주린이분 많이 없어졌지만 공부도 많이 하시겠지만 저기 선 찍찍 꺼놓으면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뭔 얘기야, 말이야. 네. 그래서 10만 원이 241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10만 원이? 241선. 200. 241선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평선 중에서 241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년선이죠, 1년. 네, 1년선인데 241선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고 돌파하게 되면 추세 상승으로 넘어간다 좀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추세 상승의 어떤 분기점으로 아. 저는 241선 좀 판단합니다. 뭐 순환 주기라는 게 이제 뭐 주글랍 파동도 있고 네네. 뭐 많지만 1년 365일이니까 사실 휴일을 빼고 네. 쭉 하면 거래일만. 240일 동안 이제 거래가 얼마나 돼서 네. 평균 가격을 이제 이동 평균선으로 네. 보여주는데 그 선을 중요시 보신다 이렇게 해주셨고 하여튼 SK하이닉스는 화수표 점수 8점. 8점. 네. 다시 이것도 큰 건데 넘어가서 이번에 조금 큰 것만 좀 봤어요. 왜 이렇게 큰 것만 갖고 왔어? 이게 아니 그 대형주가 가다가 먼저 눌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그 가벼운 것 좀 움직이고 10점 있으니까. 만점에 10점 이런 건 없으니까? 글쎄요. 이것도 전에한번 저도 한번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제가 종목보다 점수를 이게 제일 고민이 되게 많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데. 정태현 팀장이 10점 주면은 그냥 뭐 적적인 공략 이렇게 근데 되겠네. 9점도 10점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네. 자, 효성 TNC는 7점이요. 7점. 네네. 점점 낮아지는데 9, 8, 7로 낮아졌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속도순입니다. 그러니까 네. 디어유, 하이닉스, 효성 TNC, 그러니까 속도순으로 기어이가 제일 빠를 것 같다. 예, 그리고 효성 TNC 이게 천천히 돌아서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종목이라기보다는 화학주 전반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대한유화라든지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한유화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업황이 조금 돌아서 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스판덱스 같은 경우 코로나 수혜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많이 봤었는데 중국에서 또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또 공급과잉으로 좀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스판덱스 생산 업체들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스판덱스 공급 증가 물량이 올해는 또 감소를 하게 되면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조금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스판덱스 시장이 중국이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네.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 수혜를 본다라는 또 리포트가 최근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중국 쪽 그 매출 비중이 34%이기 때문에 아마 디어유도 조만간 뭐 중국 리오프닝 수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 쪽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날짜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37만 원대를 이제 간신히 좀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어떤 그 계단식 상승 현재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7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틀 좀 눌렸어요. 눌리고 나서 이제 네.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3% 오늘 상승 좀 나왔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신규 매수가가 지금 37만 원 정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예상대로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고 디오도 그렇고 현지에서 그렇고 되는 게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싹 바꿔도 돼요. 네. 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 동안도 바꾸면 우리 안에 CG 다 바꿔줘요. 그래도 그냥 제 희망상은 37만 원이니까 네, 밀고 가겠어요? 밀고 갈 겁니다. 좀 그래서 바짝바짝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아니요, 이거는 바짝바짝 움직인다고 보기엔 조금 CJ, CGV 이런 거 어때요? CJCGV요? 네. 글쎄요. 지난주에 우리 한발로 네. 한번 했는데 주가가 옆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이제 되겠는데 뭐 연말이란다. 이제 근데- 연휴 다가오잖아요. 네. 영화 안 보러 갑니까? 대작이 없지 않나요 지금? 슬램덩크 아바타도 이제 1,000만 원 가고 있지만 조금 네. 저문회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경쟁이 없어서 네. 3D, 4D 저희도 아직 못 봤거든요. 보려고 신청하면 다 네. 뭐 이렇게 낮 시간대는 그래갖고 요즘 네. 새벽 시간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슬램덩크가 이게 천천히 이게 애니메이션? 일본처럼 일본처럼 천천히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 가지고 아바타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CCTV가 수혜가 근데 뉴가 안 가요. 뉴가. NEW?
예. 이게 배급사가 뉴인데 이상 슬램덩크 최근에 뭐 이렇게 순서로 네. 순환하겠죠. 그러니까 네. 소비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중국 관련된 네. 그 오프닝에 네. 방역 강화 이게 네. 걸림돌이 돼서 뭐 상가는 네네. 응당 조치 이러다 보니까 뭐 네. 리오프닝, 소비, 네. 화장품, 면세, 여행 거기에 이제 이런 네. 소비 쪽도 다 좀 네. 늘렸고 오히려 그냥 뭐 방산 이쪽 이슈로 막 가고 AI라고 하는 대체 네. 이슈가 테마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 또 순환한다면은 이번 주에는 그쪽으로 또 순환하지 않겠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 저는 오늘 첫 거래일 주중 첫 거래지 않습니까? 오늘 움직이는 건 업종들을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섹터들이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웹툰이란지 여행, 뭐 모바일 게임, NFT, 뭐 네. 챗봇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는데,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재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첨단 소비재라 해야 될까요? 네. 이쪽이 어쨌든 스타트를 일단 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하니까. 네. 그래도 순환매가 그래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형성이 되니까 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네. 빠르게 변하면 푹 뒤집어야죠.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따라가 봐야 돼. 아. 자, 노력해 봅시다. 예. 오늘은 큰 종목들이 좀 많은데 다음에는 이제 10점 만점의 시점으로 작은 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크나크나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거. 네. 급하거든 우리가. 예. 효성 TNC에서 그 신규 매수는 37만 원 그대로 고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4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디어유, SK하이닉스, 네, 효성 효성 TNC TNC. 네. 이렇게 들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으로부터 시장 진단하면서 기업 얘기 좀 빠르게 나눠봤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